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랩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요. 타임랩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학기 마지막으로 어쨌든 가고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학기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조금, 네, 뭐랄까, 이렇게 조금 곁다리 같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타임랩스를 사실 타임랩스 같은 그런 촬영을 부르는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우리가 알듯이 타임랩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인터벌 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톱 모션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세 개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타임랩스 촬영, 타임랩스랑 인터벌 슈팅은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타임랩스는 찍히는 사진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서 타임랩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저기 뭐냐, 인터벌 슈팅은 찍히는 간격이 아주 일정할 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인터벌 슈팅일 때는 있지만 타임랩스가 아니 인터벌 슈팅일 때는 항상 타임랩스예요. 근데 타임랩스일 때 인터벌 슈팅이 아닐 때도 있겠죠. 우리가 릴리즈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촬영한 거를 똑같은 시간으로 인터벌 있게 편집을 한다면 사실 인터벌 슈팅은 아니지만 뭐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개념입니다. 뭐 스톱모션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네, 옛날에 있는 컷 만화가 사실 스톱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당 프레임 한 3컷 정도 되는 옛날 디즈니 만화들 뭐 이런 것들이 타임랩스, 혹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한 백화점의 광고예요. 루이스의 광고 중에 네, 존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백화점의 광고인데요. 뭐 매년 광고를 되게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광고를 만들었냐면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컷 바이 컷을 이미 손으로 그린 상태를 가지고요. 네,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형태로 스톱모션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물론 그 스톱모션의 형태를 만들 때 다시 사진으로 촬영을 하겠죠. 이 스톱모션이 계속 바뀌어가는 건 네, 여러 개의 컷들, 그림 컷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는 타임랩스에 대한 걸 한번 좀 볼게요. 타임랩스 뭐 아주 대표적인 타임랩스의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네, 타임랩스 아주 타임랩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봤고요. 뭐 여러분들 타임랩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막 샘플을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되게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핸드폰으로 저희 이미 타임랩스를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 비디오, 포트레이 뭐 이런 것들을 고르고 나면 타임랩스라는 화면이 나오고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요 아이패드나 혹은 핸드폰으로 타임랩스를 할 때는 여기 한 눈금이 보이는 그 부분마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가 움직일 때 아마도 이렇게 한 눈금에 하나씩 한 컷씩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걔들을 편집한 형태로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의 가장 큰 효과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주 장시간을 짧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시간적인 왜곡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 더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보여주는 것들을 타임랩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일단 최근에 나온 카메라 혹은 핸드폰에서는요, 우리가 타임랩스 기능을 켜면은 얘가 알아서 얘들을 조절을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얘가 알아서 뭐 시간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나중에 완전히 비디오 파일로 딱 내보내기 익스포트 된 상태로 저희가 그 파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때로는 그걸 제가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을 때는 어떤 세팅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안에서의 세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 카메라에서는요, 일단 비디오로 넘겨놓고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캡을 안 열었네요. 카메라 캡을 열고 비디오 옵션에 가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타임랩스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가서 설정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 설정에서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 인터벌과 촬영 매수가 나오는데요. 인터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초에 한 번씩 혹은 몇 분에 한 번씩 찍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촬영 매수는 전체를 몇 컷을 찍고 끝낼 것인가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친절하게 그게 비디오가 되면 몇 분이 될 건지, 재생할 때는 촬영할 때는 몇 분이 걸릴 건지, 재생할 때는 몇 분이 걸릴 건지. 현재는 지금 인터벌 1초에 한 번씩 촬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뭐 약간 이렇게 해갖고 뭐 3초, 4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혹은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게 초단위, 분단위, 시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1초로 세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오시면은 전체 촬영 매수 1000장이 될 수도 있고 100단위로 혹은 10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컷일 때 내가 세팅을 완료하면 촬영 시간은 9분 59초 동안 촬영이 걸리고, 얘를 재생하면은 20초 동안 재생될 분량의 타임랩스 촬영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OK로 한번 가볼게요. OK 눌러와서 설정을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촬영을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 시작이 시작되면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컷, 두 컷 정도만 찍는 것까지만 한번 볼게요. 나 몇 분으로 해놨지? 제가 몇 분으로 했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DSLR로 촬영을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디오 형태로 완전히 만들어서 얘를 아웃풋을 시켜줘요. 하지만 제가 사진의 어떤 기능에 가가지고 얘를 타임랩스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벌 타이머를 다시 설정을 하시면은요, 아까처럼 똑같은 사실은 좀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똑같은 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촬영할 때 얼마나 걸릴지 혹은 이걸 다시 재생할 때 얼마나 걸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나중에 편집의 상황에서 컷당 1초당 몇 컷을 넣을지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되는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인터벌 5초에 한 번씩 촬영하는 거 촬영 매수는 무제한으로 해놨습니다. 내가 다시 세팅을 누를 때까지는 우리는 촬영을 계속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인터벌 슈팅이 시작됐습니다. 자,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다시 끝을 내려면 제가 이렇게 셔터를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서 얘를 결과를 한번 보시려고 하시면요, 이 결과에서는 보이시죠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이 전에는 비디오의 파일로 내줬다면 그 다음에는요 완전 내가 설정해 놓은 사진의 파일로 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집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일단은 프리미어에서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 프리미어를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때랑 포토샵을 편집을 할 때 사실 장단점이 살짝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편집할 때는요, 이 용량을 사진 용량 위주로 편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위아래가 잘리거나 어쨌든 나중에 그걸 영상에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위아래가 잘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내가 촬영한 사진 후티지를 사진들을 완벽한 비율, 그러니까 내가 촬영한 비율대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촬영한 사이즈대로 얻을 수 있어서 4K나 그 이상 혹은 8K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임랩스를 만들어서 또 다른 줌인 같은 편집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편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촬영했던 아이스크림을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박 맛의 아이스크림입니다. 현재 변하는 변화가 아주 미세하나,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떤 인터벌로 촬영했는지도 사실은 많이 까먹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계속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녹는 과정을 일단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총 컷수는 몇 컷이냐 하면은요, 어디였지? 총 컷수는 아마도 369개의 파일, 369컷의 지금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박맛바 촬영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편의상 영화로 사진 설정을 모두 보겠습니다. 4K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K로 이렇게 화면을 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건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타임라인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타임라인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프리미어에 있는 타임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작동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기로 가셔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치에 가셔서 여기서 첫 번째 파일만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미지 시퀀스를 같이 클릭하셔서 오시면 이 폴더 전체가 같이 저희한테 딸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포토샵으로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프레임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 속도를 몇 프레임 퍼 세컨으로 갈지 지금 사실은 30 프레임 퍼 세컨으로 가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NTSC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이 될 거고요. 혹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10프레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프레임 정도가 되게 되면요, 요렇게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생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상으로 재생을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되는 상황, 재생을 하면서 동시에 렌더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우리가 봤더니 10프레임도 너무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다시 없애볼게요. 얘를 다시 없애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기로 가셔갖고 아까 프레임의 첫 번째 이미지 시퀀스를 다시 열고 그런 다음에 60프레임까지 한번 가볼게요. 60프레임 1초에 60프레임까지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죠.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렌더링 때문에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아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렌더링 끝나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렌더가 끝나고 나면 정상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하게 되면요,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요, 이미지 시퀀스를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이거를요, 사용자 정의로도 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60초보다 만약에 더 빠른 120분의 1초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요, 여기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사실 렌더링 한번 해야 돼요. 그 전체 분이 3분 정도 걸린 3분일까요? 3분보다 더 짧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지금 프레임 레이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훨씬 늦추고 싶으면 초당 프레임을 두 컷, 세 컷으로 줄이는 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렌더링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파일을 지금 내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보내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일단 비디오 렌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저희가 비디오를 어떤 형태로 아웃풋을 시킬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현재 문서 크기랑 아주 일치하도록 혹은 프레임 레이트도 정확히 일치하도록 그냥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위치를 바꿔서 렌더를 프레임 좀 너무 빠르대네요. 방금 제가 지금 한 가지 실수를 한 게요, 내가 만들 때는 120프레임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120프레임의 속도로 얘는 다시 한번 렌더가 되는 알고리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 다시 한번 코딩이 되겠고,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래저래 다 해갖고요, 어쨌든 이 배열을요,
30프레임에 맞게 아주 기본적인 비디오 프레임에 맞게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돼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바탕화면에 한번 가볼까요? 네,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이 나왔는데 우리 VLC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이 비디오 형태로 나오게 되면 네,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